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유아 발달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파트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은 태내 발달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임신, 태내 발달 단계, 그리고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큰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임신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수정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8주 즉 266일 정도 기간 동안 임신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인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기간 동안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어떠한 발달을 일으키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히 임신 기간별 태내 발달 단계 중에 1단계인 임신 초기는 1주부터 12주차가 해당이 되는데 태아의 심장과 뇌 등 주요 기관들이 완전히 발달하고 그래서 태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내기의 다양한 환경 요인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중에 도대체 어떠한 증상들이 일어나느냐 또 임신 중에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태내 발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임신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임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태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도 알아본다면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이 임신 기간 중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신에 대해서 이제 차근히 알아볼 텐데요. 여성은 출생 전부터 난소에서 약 15만 개의 미성숙한 난자를 가지고 있고 생리를 시작하여서 또 그 생리를 시작하는 사춘기에 도달하면서 여성 호르몬 농도가 이제 막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던 난소가 성숙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난자는 난포 속에서 약 14일간 성숙 기간을 거친 후에 한 달에 한 개씩 난소에서 배란이 되어 난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배란된 난자는 배란 후에 2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시간 동안 정자와 만난다면 그때 서로 수정이 되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면 임신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수정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은 23쌍,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고 이 염색체는 태어날 아기의 성과 유전적인 잠재성을 결정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임신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수정되면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고 46개의 염색체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임신 기간은 평균 38주 266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내 발달은 수정란이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3, 4일을 제외하고는 자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이 요 부분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 옆에 난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소가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수정 후에 약 일주일이 지나면 수정란은 자궁 내막에 안전하게 착상을 합니다. 이 시기를 배아라고 하는데 8주가 지나면 배아가 우리는 인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를 그러니까 배아 시기 이후를 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장과 뇌 등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관들을 형성해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궁 안에서 태아는 양수관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고 태반은 자궁 벽 쪽에 붙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탯줄을 통해
폐와 연결이 되어서 태반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지요. 자, 지금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 임신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상적인 임신 기간은 38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266일 정도 된다. 그리고 태내의 발달은 수정란이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3, 4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궁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나면 수정란은 자궁 내막에 안전하게 착상을 하게 되고 이 시기를 배아라고 이야기하며 이 8주가 지나면 배아는 인간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태아라고 하고 이 태아 시기에 심장과 뇌 등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관들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초기 시기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임신 8주부터 12주 동안 태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체중이 15배,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15배 정도 증가하고 태어날 때 몸무게가 평균 3kg 정도에 달하게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임신 말기에 이르면 태아가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데요. 머리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그래서 모체의 골반을 향해 아래로 둥글게 감고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려면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아이 뱃속,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궁 안에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 볼 수 있습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리고 태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태반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궁 벽 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출산을 막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수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양수강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차 있어서 태아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나오는 임신 증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속 보이겠지만 이 자궁 밑에 방광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자라고 이 안에 양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산모에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는 볼 텐데요. 지금 아이가 들어가 있는 배의 모습은 이렇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필요한 기관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대략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신 중에 일어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임신 초기에요. 월경이 중지되게 되어 있죠. 수정 후에는 자궁벽에 배아세포가 착상되면서 매일 정기적으로 있어왔던 월경이 일단 중단이 되죠. 그래서 왜 드라마 보면 혹시 임신했나 안 했나 하면 막 이렇게 따져보면서 그렇네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일단 임신이 되면 월경이라는 상황 자체가 중단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덧과 구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상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영상, 드라마, 뭐 다양한 주변 환경들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임신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징후 중에 하나가 이 입덧과 구토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입덧이 있더라도 임산부의 체중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한 입덧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체중이 빠지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탈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해질 균형이라는 부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사실 이 임신과 구토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한 그런 느낌들이 계속 나고 그 다음 속이 계속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악화를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잘 대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중 증가 및 부종, 부종은 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아가 커질수록 모체의 혈액이나 간질액들도 늘어나면서 보통 체중이 증가하고 혈액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종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체중이 늘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태아가 커지기도 하고 양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보통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체 혈액이나 간질액들도 증가하면서 이게 체중을 증가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부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입덧과 구토도 있고 몸도 붓고 체중도 불어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 중에 있죠. 그 다음 유방 발육과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이는데요. 난소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유방이 그러니까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건 색깔의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두 부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피부에 약간 색깔이 좀 진한 색깔 정도로 좀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자궁이 커지면 밑에 있는 방광을 자꾸 압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계속 가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빈뇨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궁이 압박을 받으면서 화장실에 자꾸 가고 싶은 빈뇨 현상이 나타나고 또 장이 완만해진 연동 운동을 하고 또 수분이 없어지고 자궁, 복부, 팽창 등이 일어나면서 변비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의 주요한 그 호소 중에 하나가 앞에 나타났던 입덧과 구토 그리고 이 변비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임신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에 어떤 줄이 좀 색깔이 진한 줄 하나가 생겨요. 이걸 임신선이라고 하는데요. 배꼽을 지나 복부 중앙에 수직으로 생기는 검은 선, 그러니까 조금 어두운 색깔의 선이 임신이 진행될수록 이것이 그 배꼽 아래로 생기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임신 개월수가 더할수록 인부의 배와 그리고 유방이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피부 밑조직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의 급격한 내부 변화에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색소가 침체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임신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빈뇨와 그 변비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죠. 아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태아와 양수의 무게로 인한 압박이 더 가중되어서 방광이 계속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빈뇨 현상이 심해지고 또 배뇨 시 긴박감도 증가하고 변비 증세가 심해지면서 치질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은 매우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겪지 않던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현상들을 스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작은 것 같지만 겪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통과 자골 신경통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임신 후반에는 태아와 양수 무게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아이는 커지니까. 그래서 압박도 또 가중되고 그래서 요통,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좌골 신경통, 그러니까 그 좌골이라고 하면 골반을 이루는 좌우의 뼈, 여기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으로 수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서 잠을 쭉 자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눌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바로 누워서 자기도 되게 어렵고 옆으로 자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허리도 아프고 배도 눌리는 것 같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임신 후반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시면 심한 부종, 그러니까 계속 부어요.
계속 붓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종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발목이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또 자궁이 커져서 정맥을 계속 압박함으로 임신 후반에는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임신하고 나면 산모에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의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생기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여기가 점점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는 대단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우리의 아이가 있다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